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출력을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결과를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모니터에 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print라는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함수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print 함수는 함수의 한 종류고요. 함수는 펑션, 말 그대로 어떤 기능을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함수는 이렇게 함수의 이름, 여기에서는 print라는 함수의 이름을 보면 출력하는 함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함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또 다른 증거는 이렇게 소괄호로 얘는 print 함수야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괄호 안에는 이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입력값들이 들어가는데요. print 함수의 경우에는 여기에 출력하고 싶은 값 또는 출력하고 싶은 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뒤에서 코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숫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 어떻게 print 함수를 사용하고, 문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 어떻게 print 함수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개의 숫자와 문자들을 함께 출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함께 코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분들도 저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1983이라는 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는 두 개의 숫자 그리고 가운데 더하기 기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번에 생각한 것처럼 두 개의 값을 더한 398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컴퓨터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출력해 줍니다. 이번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고민을 좀 해보세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이런 곱하기 2개짜리 어떤 이상한 기호가 나왔는데요. 곱하기 2개, 이 기호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곱하기가 2번이니까 거듭제곱 기호를 곱하기를 2번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실행 결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이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난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아주 자주 사용하는 재미있는 예제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를 살펴볼 텐데요. 숫자를 출력할 때랑은 아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방법을 코드로 보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지만 이 안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 또는 문장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다른 예를 보시면 한글의 경우에도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 있는 그 안에 있는 문장이 출력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여러 개의 숫자와 문자를 함께 출력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코드도 1, 2, 3, 4라는 어떤 값이 프린트 함수 안에 있고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컴마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이렇게 1, 2, 3, 4라는 값이 한 칸씩 떨어져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프린트 함수 안에 이렇게 컴마라는 어떤 기호가 들어가면 그것은 이렇게 한 칸씩 각각의 값을 떨어뜨려서 출력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른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문자 값들 사이에도 컴마가 있으면 한 칸씩 띄어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코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문장과 숫자, 문장 이런 것들도 이렇게 컴마 기호를 사용해서 띄어쓰기로 구분이 돼서 출력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되게 프린트 함수의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프로그래밍계에서는 아주 오래된 백문이 불여일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눈으로 많이 본다고 해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키보드로 쳐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반드시 프린트 함수의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넣어서 그 값들을 모니터로 꼭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강의 잘 보셨나요? 프린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프린트에 대한 강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숫자를 그냥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프린트라는 구문을 이제 쓰면 되고, 또 문자를 쓰고 싶을 때도, 문자를 컴퓨터상에 표현을 하고 싶을 때도 프린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숫자를 사용할 때는 이제 제가 여기다가 예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숫자를 그냥 3000이라고, 널 3000만큼 사랑해 라는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3000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를 하면은 강의에서 봤듯이 어떻게 될까요? 네, 3000이라는 구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로서 문자를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PDF로 봤던 그 파일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5페이지를 보세요. 5페이지에 변수의 입력이라고 있죠. 제가 여기다 띄워놨을지 모르겠는데 연산자고 여기 5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이제 문자를 표현을 할 때 이러한 더블 콤마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제 강의에서 봤던 그 예제 영상에서는 싱글 쿼터를 사용해요. 싱글 쿼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로 하면은 이제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큰 화면으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문자를 사용할 때 라고 이 안에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영상에 봤듯이. 근데 저번 시간에 사용을 했던 더블 컴마를 사용을 할 때 라고 이렇게 문자를 치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에러가 뜨죠. 이거는 제가 하나를 더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울 때는 또 같이 지워지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한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쿼터나 아니면은 더블 쿼터, 이것도 다 문자를 사용을 할 때는 프린트 안에 어느 것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예제를 보여드렸죠. 이 두 개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이제 오류가 걸려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경고 하듯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은 시작 부분은 더블로 돼 있는데 이제 마칠 때는 이제 맨 끝에는 싱글로 돼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또 오류가 뜨게 됩니다. 이 부분 잘 생각을 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의사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쓰게 될 그런 구문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계산기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계산기에는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호들이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여기에 있는 계산기에 있는 기호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의 종류, 선생님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산술 연산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 숫자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라서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호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2가지 기호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실 텐데요. 이것은 정수 나눗셈, 그리고 이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 연산자인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 연산자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많이 보셨을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호이고요. 역시 수학 시간에 보신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마지막 이 2가지 기능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이 이퀄 기호 2개는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느낌표 이퀄 이 기호는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다음 보실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라는 거고요. 이거는 참과 거짓을 다룰 때 사용하는 연산자인데 종류가 3가지밖에 없어요. and, or, not. 그래서 and, or, not의 각각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의 뜻과 굉장히 비슷하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연산자는 in 연산자이고요. 이것은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고 in과 not in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기능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코드로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산술 연산자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딱 코드를 보는 순간 실행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보세요. 네,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똑같이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연산자,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던 정수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자인데요. 그래서 이 결과는 3분의 2의 몫이 얼마죠? 2를 3으로 나눈 결과의 몫은 그렇죠, 0. 그래서 이 결과는 0이 되고요. 2를 3으로 나눈 계산 결과의 나머지는 그렇죠, 2. 그래서 이 코드의 실행 결과도 2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몫은 3이 되고요.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수 나눗셈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교 연산자,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행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0은 0보다 크다. 사실이죠. 그래서 true. 1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true. 10은 0보다 작다. 이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결과는 false.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니까 false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연산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equal 연산자 2개가 있어서 얘는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10은 0과 같나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같지 않죠. 그래서 이 equal 기호 2개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보통 equal 하나를 같다라고 사용하는데 equal 기호 2개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느낌표는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보시면 10이 0과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 10은 0과 같기 때문에 true, 마찬가지로 10은 0과 같지 않다, 사실이기 때문에 true, 10은 10과 같지 않다,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false,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 and, or, not인데요. 첫 번째 and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and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통 이런 and가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둘 다 일치해야지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이 둘 다 만족이 될 때, 이럴 때 그리고라는 기능에 and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 양쪽 모두가 true일 때만 true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뒤에서 코드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 코드를 쭉 보시면 양쪽에 true와 false가 하나씩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and는 앞에와 뒤에 둘 다 true일 때만 true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것만 true일까요? 네, 바로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 모두 true일 때만 결과가 true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가 false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and는 양쪽 모두 true일 때만 true라고 했던 것. 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r. or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이라는 영어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이면 true가 됩니다. 이것도 코드로 확인해 볼게요. 자, 코드를 쭉 보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인 거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셋 다 true가 나오고요. 마지막 이 코드는 둘 중에 하나도 true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false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not.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 아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true가 아니기 때문에 false, false가 아니기 때문에 true. 이렇게 논리연산자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연산자인 in 연산자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in은 A in B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어 있나? 라고 했을 때 포함되어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 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not in은 이거의 반대로 A가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true, 포함되어 있으면 false. 그래서 in과 not in은 뭐 이제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A, B, C, D가 이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과가 true라고 나오고요. A, B, C, D 안에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가 출력될까요? 네, 그렇죠. 여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네 가지 종류의 연산자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강의도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연산자를 할 때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이제 좀 자세하게는 네 가지로 하는데, 이제 산술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저희 수업 시간에는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연산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값이나 변수의 계산, 여기서 또 변수라는 개념이 나왔죠. 변수에 대해서 모르신다면은 이제 전 강의를 참조를 하셔서 한번 또 수행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변수가 이러한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파트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수업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수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저장되어 있는 그런 값,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 개념에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저장을 한 값이나 또는 정수, 이런 것들을 계산이나 비교하고 판단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 연산, 비교 연산, 논리 연산, 특히 이 논리 연산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배웠던 순차 탐색처럼 조건을 비교해서 이제 만족 여부를 검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비교 연산은 또 뭐였죠? 우리가 이진 탐색에서 논리 연산과 더불어서 비교 연산은 이진 탐색 때 그 값이 같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두 값이 작거나 크거나 이러한 것들을 비교를 해서 크면은 크면은 오른쪽, 작으면 왼쪽, 이렇게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 산술 연산, 이러한 것들, 이러한 개념들이 자료를 찾는데 또는 자료를 정렬하는데 이러한데 쓰이는 규칙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 프로그래밍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이제 저희가 나뉘어요. 피연산자는 말 그대로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연산자는 곱하기, 나누기, 뭐 이제 나머지 연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예제로 대부분 다룰 건데, 산술 연산자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 5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이 5가지로 나뉘는데, 이 5가지로 오늘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백을 해서 이 연산자, 피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수학에서도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쓰잖아요. 컴퓨터에서는 원래대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대로 내용을 했다라면은 이런 피연산자, 연산자, 피연산자 이런 수식을 만들어낸 이 값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돼요.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자를 갈아 넣었습니다. 개발자를 갈아 넣어서 편의성을 최대한 개발하기 쉽게,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연산 정도는 프로그램이 스스로 스스로는 아니죠. 프로그램이 할 수 있도록 미리 판을 깔아놨어요. 이제 판을 깔아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수식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정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 리플 it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저번에 계산기를 통해서 이제 실습을 간단하게만 연산을 해봤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프린트만으로 계산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린트만으로 계산기를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한데, 어쨌건 프린트만으로 계산기 비스무리한 거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강의를 전에 있던, 그러니까 한 15분 전에 있던 그 강의를 참고를 해보시면은, 자, 프린트하고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갈 때는 double, single, or nothing 뭐가 들어갈까요? 예, 더블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싱글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자, 숫자는 숫자로서만 들어가면은 그것이 숫자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물론 싱글이나 쿼터로 이제 더블로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산기가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연산자, 피연산자 파트에 있는 이 이제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연산자, 피연산자 3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있는데, 수식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500 이제 곱하기 30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기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3페이지에 15만인데 1500으로 달라져 있죠? 이게 15만이 맞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쳐주시고, 자, 그리고 산술 연산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5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나눗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눗셈 부분을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 프린트 안에 5 나누기 1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5 나누기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3이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나눗셈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의 차이는 아시겠나요? 이거의 차이는 나눗셈을 할 때 소수점까지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은 정수 부분만 표현이 되느냐 이 부분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 나누기 3, 즉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그냥 이렇게 나눗셈 표기로만 한다면 이렇게 되지만 나눗셈을 2개 표현을 하게 되면은 0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5번을 프린트로 해봤는데요. 여기 있는 그 소스 코드 실행 결과에서 만약에 소스 코드를 이렇게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좀 달라요. 프로그램마다 좀 달라가지고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아니면은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행은 이미 됐는데 표현이 안 되고 있죠. 이 리플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좀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오프라인으로 까는 그런 상용 프로그램 또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제 깔으셨다면은 이런 식 이제 교과서래 여기 PDF에 있는 예제 파일 5페이지에 있는 예제 파일처럼 될 텐데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서는 프린트를 써줘야 된다는 점 그 점 참고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페이지 6번을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6번 한번 저랑 같이 한 타이핑을 한번 해보시죠. 자, P는 int input 더블 분자를 입력하세요. 자, 여러분 저랑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르나? 선생님의 타자 실력을 이길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긴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분모를 자, 이렇게까지 완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실수했네요. 전 그냥 모기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기고 싶으니까 P, Q P 이게 아니죠? 나눗셈 Q 이 부분을 한번 해보면은 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해볼까요? 7, 4 저는 똑같이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이 기호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는 보통 몇 프로 뭐 주식시장이 막 30% 떨어졌다 뭐 이런 때 쓰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 프로그래밍에서는 자 다시 4페이지로 올라오시면은 맨 아래 나머지라는 연산자가 보이시죠? 이 산술 연산자에서 퍼센테이지는 이제 나눗셈의 나머지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해봤고요. 예제 7번은 한번 예제 7페이지의 예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커피 전문점 매출 계산하기 페이지 8번에 이제 연산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이 트고 있네요. 제 기준 시간으로는 새벽 5시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아메리카노에 대한 판매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트라는 이 연산자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우리가 페이지 5번에 했었던 그 분자 분모 입력을 할 때 인트를 썼었죠. 그 인트도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은 하고 갔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수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수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랑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해서 분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인트를 적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적은 이것을 숫자로 컴퓨터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컴퓨터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숫자로. 하지만 이 인트를 빼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연산을 하고 싶어요. 연산을 하고 싶어가지고 sum은 뭐 p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sum은 p 플러스 q 라고 했을 때 q에 대한 부분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q에 대한 부분도 추가를 해서 print sum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표현을 했을 때 뭐 만약에 1 더하기 2를 제가 해볼게요. 1 더하기 2를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프린트에 sum이라는 변수를 불러서 이 연산을 활용을 하고 그 연산된 것을 프린트로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트를 한번 지어볼게요. 제가 인트를 지어보고 열리고 닫힌 이것까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똑같이 1 더하기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값이 달라지네요. 값이 달라지는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할 때 그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는 값을 이제 int로 여러분들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는 int를 꼭 붙여야 돼요. 이러한 예시를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아메리카노 판매 개수 이제 페이지 8번이고요. 좀 오늘 수업은 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미 중구난방이지만 그래서 아메리카노 판매 개수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판매 개수를 이제 아메리카노 판매 개수를 일단 이렇게 적고 이제 설계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판매하는 개수를 이제 하려면은 아메리카노 판매를 개수를 하는 변수를 저장을 해야겠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뭐 이대로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데 정수형으로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nt라는 것까지 저장을 하고 이거를 아메리카노의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라떼를 저장해야 되네요. 그러면은 글자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를 카페 라떼니까
카페 라떼 L로 하겠습니다. L. 소문자 L로 해서 카페 라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카푸치노 C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붙여놓고 해주시고 이거를 C로 바꿔주시고 이 아메리카노를 카푸치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런을 돌리시면은 지금 렉이 걸렸네요. 렉이 걸려서 잠시 이거를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거가 이제 좀 불확실하게 나면 저처럼 컴퓨터가 약간 좀 딸린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안 된다고 치면은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 몇 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디오가 비게 되네요. ASMR을 해달라는 친구들이 이제 몇 분 있었어요. 자기 잘 때 ASMR 틀어놓고 자게 이거를 강의를 ASMR 형식으로 해줄 수 없느냐 했는데 저도 새로운 강의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제 아직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잠을 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자 아메리카노 판매 개수를 여기 그림이랑 같이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은 이 1, 2, 3번에 대한 식은 완벽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값을 정해줘야 될 텐데 자 아메리카노의 판매 개수는 저희가 이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아메리카노에 대한 값만 저희가 설정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것도 변수로 만들면 좋겠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썸이라는 총 매출을 썸이라는 걸로 잡겠습니다. 썸이라는 걸로 잡겠습니다. 이게 왜 여기였지? 썸이라는 것을 잡고 여기다가 이제 아메리카노는 제가 스타벅스 기준으로 할까?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값으로 할게요. 아메리카노는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5,000원으로 하고 여기다 곱하기 이제 제가 아메리카노에 대한 개수를 적겠죠. 500, 5,000 곱하기 A 플러스 괄호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칙 연산의 순서를 따지기 때문에 괄호를 적어줘야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L은 카페라떼죠. 카페라떼의 값은 저는 6,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카페라떼 자, 그 다음에 카푸치노는 제가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래도 사 먹을 사람이 있나 모르겠지만 한번 10,000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C 이렇게 되면은 5,000원에 대한 아메리카노의 개수를 곱하고 카페라떼에 대한 개수를 곱하고 카푸치노에 대한 값의 판매 개수를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 해서 총 매출은 할 때 한글이니까 총 이제 더블을 이제 쓰도록 하죠. 총 매출은 이라고 하고 여기다 컴마를 찍고 이제 썸을 넣고 또 컴마를 찍고 여기다가 입니다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메리카노 판매 개수 여기까지 똑같죠? 10, 20, 30 하게 되면은 제 매출은 47만 원이 나오네요. 카푸치노를 많이 한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좀 이제 할 것 같아서 나머지 활동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머리를 써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페이지 9번에 이제 화씨를 섭씨로 바꿔주는 이러한 것들은 특히나 괄호에 대한 이런 연산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곱하기가 빼기보다 연산자로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곱하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괄호를 없게 하면은 계산이 또 꼬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꼭 넣어주시면서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주석을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겸 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메리카노를 개수를 적는 곳, 그리고 여기는 카페라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줄 때 좀 더 잘 할 수 있겠죠? 어휴, 왜- 아이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